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자의 전찬희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이뤄낸 4강의 신화, 정확히 4년 뒤인 올해 우리나라는 또 한 번 4강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야구 월드컵이라 불리는 WBC에서였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6연승을 거둔 원동력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야구 해설위원은 그것은 코칭 스텝, 즉 리더의 역할에서 나왔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볼 텐데요.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의 가장 뛰어난 전력, 바로 코칭 스텝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론 선수나 코칭 스텝이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그 히딩크라는 명장 밑에서 우리 선수들이 역시 세계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뤄냈을 때 사실 코칭 스텝과 선수 사이의 그 넓은 공간을 홍명보라는 그런 선수가 메꿔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WBC 대회에서도 김인식이라는 그 명장 밑에 역시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선수들과 코칭 스텝의 그 큰 공간, 그 사이를 메꿔줬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보좌하는 어떤 참모의 역할, 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군에서만큼이나 이 스포츠 세계에서도 리더 역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프로 세계에서의 리더 역할, 리더십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릴게요.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가 68년도 2월 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68년 2월 26일 날 제가 군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가 잊어먹지만 군번은 안 잊어먹어요. 제 군번이 11867065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저는 또 69년도 월남전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하일성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고 가장 집중력을 강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군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 시절에 제 자신이 제가 살아온 어떤 길을 되돌아보고 또 그때 군에서 제가 배웠던 어떤 협력 정신이라든가 희생 정신 또 거기에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또 제가 또 리더에게 또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가 적응한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제가 또 야구 해설자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살아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저는 그래서 군 시절을 회상하고 그 당시 제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제가 변화를 줬다는 것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뵙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참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즉 내가 프로라면은 내가 내 자신을 프로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프로라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했고 프로답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고 내 자신에게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프로입니다. 가장 프로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프로답지 못한 그런 행동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세계,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는 세계는 과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프로라는 세계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세계가 바로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추어라는 세계는 승부를 전제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프로의 세계는 승부를 전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장병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는 거는 그건 승부를 전제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고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그러나 이봉주 선수나 황영조 선수나 이러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뛰는 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취미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건 승부를 전제로 뛴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프로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또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로가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프로는 승부를 전제로 게임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내가 승부를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 자신이 프로냐 아니냐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남하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남하고의 승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의 승부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프로라는 세계는 내가 누구하고 승부를 해야 될지 내가 승부를 해야 될 그 상대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자신하고 어떤 승부를 하느냐, 내가 내 자신과의 승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승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승부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승부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아마추어라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승부만 잘하면 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소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우리 프로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승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내가 어떻게 갖추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소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승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내가 어떻게 갖추고 살아가느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는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프로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동열이라는 삼성 라이온스 감독이 잘 아시죠? 현역 때 국보급의 투수라고 정말 최고의 정상에서 활약했던 선수 출신입니다. 이 선동열 감독이 삼성 라이온스 감독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독으로서 원하는 선수는 능력과 소질과 기술이 앞서가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누가 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플레이하느냐. 여기서 저는 좋은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능력과 소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누가 보다 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플레이를 하느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WBC 대회에서 세계적인 선수 대열에 오르고 있는 지금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가 3년 전에 56개 홈런을 쳤습니다.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현재 우리 프로야구가 한 시즌 126경기를 하는 이 시스템이라면은 56개 홈런, 한 시즌 56개 홈런이라는 것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당시 이승엽 선수가 56개 홈런을 쳤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돈으로 이런 가치를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56번째 홈런은 2,5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홈런이라고는 돈으로 계산해서 나왔을 정도로 대단한 홈런이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56개 홈런을 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 56개 홈런 가운데 하늘의 맹세했고 단 하나의 홈런도 저 개인을 위해서 친 홈런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선수는 국민 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선수는 국보급의 투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최정상급에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물론 이승엽 선수는 현역 선수죠.
두 선수가 모두 강조했던 것이 책임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입니다. 프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로의 스포츠는 어느 스포츠든지 1군과 2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1군과 2군은 능력과 기술과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1군 선수가 2군 선수보다 능력과 기술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2군에 가면은 더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선수가 2군에 많습니다. 오히려 못한 선수가 1군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승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1군 선수들이 게임하는 것을 가보게 되면요. 내가 그 경기를 보지 않아도 선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느 팀이 이겼구나 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겠어요? 진팀 선수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열받아 있어요. 왜? 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화가 나 있는 것은 자기 팀이 졌다는 거에도 화가 나 있지만 진짜 화가 나 있는 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왜 아까 그 좋은 찬스에서 그런 바보 같은 플레이를 했느냐. 아니면 아까 그 위기 상황에서 좀 더 내가 왜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하지 못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1군 선수입니다. 근데 2군에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약해요. 경기 끝나고 나올 때 보게 되면 이긴 팀 선수나 진 팀 선수들이나 거의 다 같은 표정으로 나옵니다. 웃고 나와요. 이게 1군과 2군의 차이입니다. 승부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1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프로 경기를 보다 보게 되면은 삼진을 먹었다든가 찬스에서 그 찬스를 성공 못 시키는 선수들이 야구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자신이 화를 내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롯데 자이언츠의 그 박정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타격폼이 참 특이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말 최16급의 선수였죠. 이 선수는요. 찬스 때 자기가 삼진을 먹었다든가 그 찬스를 성공시켜주지 못했을 때 덕아웃에서 정말 벽에다 자기 머리를 막 들이받는다든가 막 이런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프로 1군이에요. 이것이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프로라고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프로다. 나는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프로에 맞는 행동과 프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프로예요. 프로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하고 어떻게 싸워가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자기 자신과 어려울 때도 끝없이 싸워가는 선수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다면은 그럼 나쁜 습관은 뭐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하고 타협을 하면요, 그거 지는 겁니다. 예?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놀고도 싶고 주위의 친구들도 자꾸 뭐 이렇게 좀 꼬신다든가 놀고 싶어요. 근데 놀긴 놀아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시험이 있다는 것이. 그럼 그때 누구하고 타협을 합니까? 대개 다 자신하고 타협을 해요. 그것이. 예? 야, 내가 열흘 동안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 정도 쉬어도 괜찮겠지. 대개 다 그렇게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 이글스 팀의 송진우라는 그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1살이에요. 사실 운동선수 41살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나이입니다. 은퇴라도 벌써 은퇴를 해야 될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송진우 선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정상급의 투수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작년에 그 송진우라는 선수가 그동안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갖고 있었던 최고령 완봉승이라는 대기록을 송진우 선수가 갈았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은요. 예? 젊은 선수도 하기 어려운 그 완봉승이라는 기록을 40살에 이뤘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 송진우 선수는 그동안 허리 부상으로 수술도 받았고 팔꿈치 수술도 받았고 나이도 40이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관리했길래 아직도 최고의 선수로서 젊은 선수들 못지않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송진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신하고 계속 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참 힘들고 어렵죠. 쉽지 않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신하고 타협을 통해서 도망가면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린 프로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승부를 전제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하고 타협을 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보다는 자신하고 어떻게 끝없이 싸워가느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나치게 승부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각오로 경기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 저는 운동장에서 쓰러져 죽을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러한 승부보다는 승부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큰 경기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한 점 승부에 우리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한 점 승부에서 참 많이 진 경기를 많이 봅니다. 왜 우리가 한 점 승부에 약하겠어요? 늘 승부를 경직된 승부로 한다고요.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듯이 매일 그런 승부를 갖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승부를 즐기지 못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건강이 뒤따라오질 못하고 또 하나는 오래 하질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부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드리죠. 지금 영국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영표라는 참 그 세계적인 우리 축구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작년에 토트넘에 입단하기 위해서 영국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 특파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스포츠 뉴스에서 그 이영표라는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특파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영국 무대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 선수가 대답한 줄 아세요? 네,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즐겨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는 다른 선수보다 몇 수 위에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는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승부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겁고 효과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져요. 올림픽 나가보세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나이가 많아도 헤어질 때 4년 후에 또 보자. 그냥 여유 있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선수가 참 드물어요. 여유가 없어요. 즐기질 못해 승부를. 항상 극단적인 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극적인 승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프로로서 더 큰 게임을 잘하고
한 점 승부에 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승부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승부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 가장 큰 리더십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두산 베어스팀의 감독이 김경문 감독입니다.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작년에 게임을 하는데 LG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5대4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 야구는 이건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세던맨이라고 이재영이라는 선수가 그 한 점을 지키기 위해서 8에 나와서 공을 던지는데 그날따라 공이 기가 막히게 위력적이었어요. 그 제가 중계할 때 비록 한 점이지만 LG 선수들이 이재영 선수의 컨디션을 갖다 본다면은 석점, 득점에 그런 벽을 느낄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고 그랬어요. 잘 던졌어요. 근데 9회 말에 그 선수를 빼고 두산의 마무리 전문인 구자훈 투수를 투입했어요. 근데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6대5로 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김 감독, 그 재영이 계속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뺐냐 그랬더니 그 김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재영이가 계속 던졌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거의 이겼겠죠. 그거 왜 바꿨냐. 그러나 우리 팀의 마무리는 구자훈 투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재영이가 좋다고 해서 구자훈 투수가 해야 될 일을 뺐으면은 그 선수하고 저하고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경기를 1트랙도 저하고 구자훈 선수하고 믿음이 유지된다면은 5, 6게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6연승, 7연승 났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리더십입니다. 예? 구자훈 선수 알죠? 응? 이재영 선수가 워낙 그날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계속 던지면은 더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독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자훈 선수에 대한 자존심, 구자훈 선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그 부분을 더 승부보다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구자훈 선수로서는 감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돼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고급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것이. 예? 얼마나 서로 믿고 얼마나 쫓아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운데서 조금 정리를 해준다면은 우리는 승부를 전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승부를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골자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더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기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맡은 이 역할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소화시켜주는 것이 프로지 옛날같이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는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군생활 열심히 하세요. 사회 나와서 느끼지 못하는 거 군에서 여러분 많은 걸 느낍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네? 군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기에는 사회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 위치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또 군생활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사회 나오시면 더 발전하시고 더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워낙 재밌게 하셔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승부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네. 또 리더십이라는 거, 진정한 거 바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거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네. 질문 좀 받아볼게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프로라고는 하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 그 선수들은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장점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약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인 코치하고 미국인 코치가 우리 선수들을 그 캠프 때 인스트럭터 코치로 가르칠 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눠지는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약점을 곤쳐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나 미국식의 방식은 장점을 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건 미국식입니다. 이제는요. 단점에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프로기 때문에. 단점에 연연하다 보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과거에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이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을 원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의 재주, 하나의 장점. 즉,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과거같이 예를 든다면은 조용필 씨라든가 나훈아 씨나 남정 씨나 이미자 씨 같이 음정, 박자, 음색 다 완벽하게 맞는 것보다는 이제는 랩이나 힙합이나 새로운 음악의 장르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음악 세계가 있고 배구 경기 보세요. 같은 팀이지만 리베로라 그래가지고 유니폼도 색깔도 틀리고 그 선수 수비만 합니다. 야구 보세요. 선발, 미들맨, 셋업맨, 원포인트, 세이브, 패전 처리 전부 역할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장점이 우선입니다. 단점에 연연할 시간 없습니다. 이제. 네, 요즘이 프로야구 시즌이죠? 네네.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WBC 이후 한동안 김인식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김인식 감독의 남다른 리더십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는데요. 이 선수가 좀 부진해도 기회를 준 다음에 성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의 감독론입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를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가요? 리더십 강좌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